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확진자 동선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늑장 공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예산과 홍성에선 주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태안 이원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바닷물로 염해가 심한 땅을 이제 겨우 쓸만하게 일궈놨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산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민원을 확인하던 시청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여부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남 지역사회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예산군 농민회가 성명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현 시국에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예산과 홍성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역 민심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확진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밀집 지역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즉각 책임을 지고 예산과 홍성 지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홍 의원의 지역구 상황을 보면 이번 일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군의 경우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금액이 220억 원이 넘지만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복구율이 60%대에 불과합니다. 또 기대했던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에도 2번 연속 빠지면서 주민들의 허탈함과 상실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성명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듯한 모습인데 홍문표 의원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홍 의원은 지난 15일 홍성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에게 연락을 받고 인사차 현장에 다녀갔다고 해명했는데요. 집회 참가자 3명과 접촉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있던 곳과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0분 정도 머물렀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부인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구 보건소를 찾았으나 문진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역당국은 당시 집회 참가자는 물론 경유자도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 충남도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의 검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행정명령에는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교회와 집회 등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을 두고 SNS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동선 공개에 소극적이라며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동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3일 전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5번, 6번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이 공개되자 댓글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날짜와 일부 장소만 공개됐을 뿐 마스크는 착용했는지,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접촉자는 몇 명인지 기본 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은 먹자마자 마트로 공간 이동한 거냐, 명확하게 시간대별로 동선을 알려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 당진시가 내용을 보완한 확진자 동선을 추가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게 지금 미흡하죠. 동선을 정확히 알려줘야 시민들도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서산시나 천안시 등 다른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와 비교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지자체 SNS에는 이동 장소와 접촉자 수, 역학조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게시돼 있다는 의견입니다. 당진시는 이동 동선을 확진자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거주지 등 개인 특정 정보와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침의 의견을 받아 그것을 따르려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한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이동 동선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도의 입장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진시 공무원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7월에는 자가격리를 담당할 공무원이 늦게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 코로나19 대응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과 천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산 15번째 확진자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15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증상을 보였으며 서산시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살고 있어 접촉한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126번째 확진자는 50대 남성인데요. 접촉자는 5명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확진자 모두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와 동선, 감염 경로 등 추가 역학조사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구 신천지 사태와 비교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낮은 수치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큰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태안 이원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바닷물로 염해가 심한 땅을 이제 겨우 쓸만하게 일궈놨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범모 기자입니다. 태안군 이원면과 원북면에 걸쳐 있는 간척지입니다. 농어촌공사가 1,5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발 면적은 1,200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이곳에선 지역 주민 300여 명이 700여 헥타르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며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그야말로 땀으로 일군 땅에서 이제서야 작물이 잘 자라기 시작했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바닷물이 유입돼 염해가 극심했는데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고 염해 최소화를 위한 재배 방법도 터득했다는 겁니다. 한 17년, 18년 그 이상 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간척 초기거든요. 완전히 바다를 막아가지고 바닷물 빠지기도 전에요. 이제는 한 30% 정도 수확한다는 얘기는 한 10톤 이상 수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톤 이상 수확하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농어촌공사는 주민이 원하면 태양광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끔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은 전격으로 아주 반대하고요. 더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척지를 소유하고 조성한 농어촌공사 입장은 어떨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염해를 호소하며 태양광 발전을 요청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주민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규모도 전체 농지 면적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간척지 종합 개발 계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간척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인들 또 이렇게 그동안 황금 어장으로 활용했던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원 간척지 종합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시기와 방법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쯤 나올 예정. 10년 넘게 가꾼 삶의 터전을 자칫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간척지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민원을 확인하러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산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5일 서산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소음과 폐수 관련 민원을 점검하던 중 업체 관계자에게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여부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청 공무원 노조는 경찰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노조 차원의 법적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청양고추왕에 대치면 광승길 씨와 유정조 씨가, 청양 구기자왕에는 청남면 오용재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은 작물의 품종과 상태, 수확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상자들이 생산한 고추와 구기자는 오는 26일부터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인천 연수구가 호우 피해를 입은 예산군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두 지역은 예산군과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예산군은 전달받은 생수와 라면, 김치, 쌀 등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진 원당 꿈초롱 작은도서관이 시설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년에 2만 9천여 명이 찾는 원당 꿈초롱 작은도서관은 당진 작은도서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인데요.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